총 40kg를 뺐다고 맞아요. 하시는 게 총 뺀 거는 훨씬 많죠. 한 동안 100kg는 뺐을 거예요. 왜냐면 막 기침을 막 했더니 저 뚱뚱한 애 우리 보고 방해하려고 이런 얘기로 그때 정말 약간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싫어하는구나를 처음 거의 알았던 것 같아요. 웃기다 이거. 알뜰 신잡 느낌. 알뜰 신작. 오늘 원장님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원장님 최근에 이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근데 재활 쪽 아니라 뷰티 관련된 병원이라고 들었는데 네. 뷰티 병원이라고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와 뷰티 두 가지를 다 하는 병원이에요. 제가 또 다이어트 경험자잖아요. 제가 이제 100kg에서 40kg 감량했다가 그 뒤로 뭐 대회도 뛰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방송이나 SNS 채널에서 조금 많은 분들이 찾는 상황이 됐었어요. 제가 이제 유지도 19년째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거를 먹고 뭐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많은 문의를 실제로 제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재활 통증이랑 스포츠 재활 전문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태. 그런 통증 병원에만 있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것들, 뭐 교육해야 하는 것들,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들을 그 진료실 안에서 전달을 하지 잘 못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진료를 하는 병원에 가고 싶다. 제가 다이어트를 또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 저도 올리면서 공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피부 처짐이에요. 살을 빼더라도 그 지방이 있던 자리가 빠져버리니까 얼굴 같은 거에 처짐도 생기고 특히 복부 같은 것도 흘러내리는 것처럼 처짐이 생기기도 하고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치료도 받고 해보면서 이런 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네? 그러면서 주변에 추천했더니 너무 좋아하셨고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살을 못 빼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 살도 빼드리고 근데 다이어트뿐만 아니고 뺀 다음에 겪는 그런 부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드리고 하면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차에 이제 저희가 미팅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이어트를 19년째 하신 거면은 몇 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했던 게 이제 20살 때.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자퇴를 하면서 이제 재수학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건데 수능을 한번 보고 그때 이후부터 다이어트 시작을 했었어요. 이게 제대로 마음 먹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그래도 꽤 아름다운 세계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그것도 있고 평소에 약간 눈치도 없고 물론 어렸을 때 별명은 슈퍼뚱땡이 뭐 나라라 돈가스 뭐 여러 가지 많았지만 뭐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것도 있고 다들 주변에서 대학 가면 살 빠진다 뭐 기타 등등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굳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100kg가 넘다 보니까 뭐 어딘가 좀 불편했어요. 확실히 뭐 공부 조금만 해도 피곤하기도 하고 조금만 걷거나 해도 무릎이나 발목이 불편하기도 했고 피로감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빼야겠다. 그리고 그 나이에 그래도 제일 큰 거는 외면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2학년 1학기 때 자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반년 정도 혼자 공부하다가 이제 재수학원을 들어가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던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감기가 진짜 심하게 걸렸었어요. 그래서 막 기침을 막 했더니 저 뚱뚱한 애 우리 부모 방해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약간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싫어하는구나를 처음 거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살 때 그걸 경험을 한 거죠.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세상을 멋지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냥 대학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이나 외적인 모습을 위해서도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때 알은 거죠. 저도. 그럼 다이어트이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정말 세상의 모든 다이어트를 제가 다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이제 막연히 어떻게 뺄지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막 유행했던 다이어트를 했던 것 같아요. 원푸드 다이어트.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겨요. 포도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집이 진짜 잘 먹어요. 아주 아기 때는 좀 분홍 소세지는 한 줄씩 먹고 그거를 한 줄씩 노래 부르면서 막 먹는 사진이 너무 즐거워. 막 투게더 같은 거 그걸 어린 나이도 한 통씩 먹었어요. 밖에서 치킨 사오시면은 그 4마리씩 하나 4개 먹고 치킨, 피자, 햄버거는 간식이다. 밥을 먹어야 돼 한국 사람은.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먹는 양을 많이 줄였죠. 그러면서 이제 절식
외식하고 걷기를 시작을 했어요. 재수학원까지 갈 때는 그 사이에 공부를 한다거나 뭘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운동하고 다이어트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장 가서 4시간 걷고 다시 집에 와서 조금 쉬다가 저녁을 또 같이 먹으면 많이 먹게 되니까 먼저 저녁을 먹고 가서 4시간 걷다가 다시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0kg에서 한 20kg를 뺀 거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고요. 얼마 만에 빠진 거예요? 그게 한 3개월? 총 40kg를 뺐다고 맞아요. 하신 게 총 뺀 거로는 훨씬 많죠. 한 도합 100kg는 뺐을 거예요. 왜냐면 쪘다 빠졌다 하는 거 다 합쳐야 되면. 그러다가 또 재수를 하다 보니까 쪘어요. 공부하니까 단 거 막 쪽벌려 먹으면서 하고 하다 보니까 다시 91kg, 2kg까지 다시 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삼수할 때 그때가 진짜 많이 뺐죠. 한 92kg 정도에서 55kg. 거의 한 40kg를 뺀 거죠. 그때가 한 3개월, 4개월. 삼수 때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나 싶다가도 다시 쪘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또 유산소하고 하면서 또 다이어트 하면서 쭉 살을 뺐죠. 빼고 났을 때 후에 직접적으로 느낀 그런 게 뭔가 자유가 생긴 것 같아요. 모든 생활 전반에 제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내적으로. 뭐 외적으로나 이런 거는 저도 옷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가서 어디 매장에 들어가도 제가 뭐 아주 작은 사이즈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웬만한 사이즈들은 다 있어서 제가 입고 싶은 옷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입거나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 내적인 자유는 뭐냐면 좀 건강함이 자유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등산을 가고 싶다.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 그리고 발목이나 발바닥, 발목, 무릎이 막 무리가 가면서 아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가뿐하게 또 올라가거나 내려올 수 있고 이런 식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자유로움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사람도 이렇게 뺐네? 이렇게 뚱뚱했던 상황에서도 극복을 했네? 이런 것들 때문에 제 내부에 이 성취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자신감 있는 태도로 밖에서 활동을 한다거나 하다 보니까 반대로 많은 분들이 이런 자신감이나 성취를 또 찾아주시는 거예요. 저희도 좀 도와주세요. 원장님 저희도 살을 빼주세요.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적으로나 다른 것들도 기회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재활적으로는 어떻게 가게 된 건지. 저는 다이어트를 의학적으로 진짜 잘 공부하고 싶었어요. 다이어트, 그러니까 비만학을 잘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비만학이라는 거는 의대 교과 과정 중엔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비만병원에 바로 들어가서 공부를 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던 차에 사람들 종민아 그래도 큰 병원에 가서 훌륭한 교수님들 밑에서 비만학이라는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하면서 인턴을 이제 권고를 했죠. 그래서 이제 삼성서울병원에서 인턴을 했어요. 뭐 정형외과, 뭐 재활외과 막 다 돌아보고 했었었는데 결국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다이어트는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지속을 할 수 있는가가 가장 커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운동이랑 이런 걸로 빼기도 했고 그러면 운동을 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재활의학과를 가자 해서 재활의학과를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라는 거에 대해서 유지 가능하고 다른 분들 살이 무조건 빠지게 해줄 수 있는 노하우들을 하나씩 쌓아갔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 유지, 의사,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런 브랜딩을 통해서 이제 유튜브까지 도전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유튜브를 해야겠다라고 그 마음 먹게 된 그 계기가 있었나요? 있어요. 제가 작년에 통증을 진료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러니까 아파서 못 움직여서 살이 계속 찌고 그게 악순환이 계속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생하시는 분들의 통증은 다 낚아드렸는데 끝단에 결국 살을 빼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을 빼드리는 게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운동해야 됩니다. 얘기를 못해요. 저희 운동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먹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거 케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를 정말 많이 요청을 받았었어요. 더 어렸을 때는 뭐 의지가 없어서 운동 못 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정말 힘이 없어서 못 움직여서 다이어트가 안 되고 수면이 부족해서 안 되고 이게 진짜 너무 공감해요. 저도 옛날과 다르게 어지러워서 덜 먹는 거 안 되고 결국 좋은 걸 잘 먹어야 빠지고 그리고 잘 움직여서 채워야 유지가 된다는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들을 다시 저도 공부하고 실제로 알려드리면서 좋아지는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을 잘 알려드린
해봐야겠다. 만들어서라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뚜렷이 생긴 목표 같은 것도 혹시 제가 이제 대전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갔었어요. 근데 동생이 생각보다 다양한 보조제랑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다이어트를 조금씩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왜 먹고 있어? 하는 것들을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봤어? 했더니 네이버에 찾아서 봤다. 어디 유튜버에서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언니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다이어트는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하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와 동생까지 못 챙겼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와서 요즘 다이어트는 너무 정보가 많고 그게 틀릴 수도 있고 다양한 정보들과 다양한 트렌드가 범람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잘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의학적인 증거로 공부도 하고 거기 실제로 내가 해보기도 하는 정보를 잘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네, 여러분 다이어트는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 결국은 건강해지는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 유튜브를 통해서 올바른 정보와 방법들로 우리 모두가 날씬하고 건강해지셨으면 합니다.